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나요? 네, 저 지금 여기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에 왔어요, 박람회. 제가 또 헬프님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좀 여기 구경 좀 하려고 좀 보여드리려고요. 저도 처음 와보거든요? 정말 여기에서 K-의료 산업의 트렌드와 솔루션을 좀 제시해준다고 하니까요. 제가 한번 이제 헬프님들 모시고 한번 좀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닥터인서 좀 가가지고요. 한번 좀 봐볼게요.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사 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시멘틱스 김웅이라고 합니다. 어떤 회사죠? 라이프 시멘틱스? 예, 저희 IT랑 헬스케어를 접목한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예, 저희는 현재 닥터헬스 2.0 과제 피부 질환과 고혈압 질환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들을 사진만 찍으면은 좀 그거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드시는 건가요? 일반적인 피부 질환보다는 저희는 암에 초점을 더 맞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한테 가장 유병률이 높다는 악성흑색종, 그다음에 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이 세 가지 악성 종양과 그다음에 양성 종양을 구별을 해서 어찌 보면은 피부과 진료를 보는 임상의분들의 진단을 보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집에서 저희가 사진 찍어보고 막 예측하는 건 아니고 병원 가서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현재는 주요 사용자가 임상의분들로 현재 저희는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게 만약에 좀 의미가 있으면은 저희 집에서도 혹시라도 그런 거를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은 오랜만에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갔는데 되게 발바닥에 이상한 점 있고 막 이러실 때 있거든요. 그럼 사실 병원 가시라고 해도 나 이 점 뭐 3년 전부터 있었어 이러시면서 안 갈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럴 때 좀 찍어보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못 쓰나요? 저희 기업 입장에서도 당연히 네. 사용자가 일반 유저로 네네. 넓혀지면 훨씬 수익성은 좋겠지만은 네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정확도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진단 보조라는 키워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희가 사실 네네. 확증 임상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요. 네네네. 확증 임상 시험을 통해 어느 정도의 어떤 성능이 검증이 된다면 추후에는 저희도 소비자분들의 풀을 좀 높일 그럴 생각을 계획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임의로 찍어보고 혼자 너무 걱정하고 좀 불필요하게 막 너무 이제 진단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일단은 그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조금은 이제 의료진이 개입해서 사용할 수 있게 예. 의료진도 사실 갈팡질팡 할 수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거 조직검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서 조금 더 정확도를 올려서 이제 진짜 병들을 더 찾아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또 도와줄 수 있는 것부터 일단은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한다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점 같은 거 저희 아버님이 발바닥에 누가 봐도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피부과 가셔가지고 전체적 절제하는 수술 받으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진짜 암인가 아닌가가. 근데 이게 수년 전부터 있었다고 하시니까 딱 와닿는 좀 그런 거여가지고. 예. 어찌 보면 전통적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인데 네네네. 저희랑 같이 컨소시엄을 이루고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 연구진분들 네네. 그리고 영남대학교 병원 연구진분들, 계명대 동산병원 연구진분들께서 네네. 실제로 진료를 보시면서 확보하신 그런 네네. 데이터들을 본 과제를 통해서 네네. 기업과 같이 기업한테 제공해 주시고 저희는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서 병원이랑 컨소시엄 쪽에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네. 또 한번 돌아다녀 볼게요. 고혈압이 있는데, 고혈압? 고혈압에 대해서는 그럼 사실 AI나 이런 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우창윤이라고 합니다. 혹시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순환기내과 하고 있는 김주한입니다. 심장 모시는 교수님. 네, 주로 심장 안녕하세요. 고혈압 하고 있고요. 네네네. 지금 이 프로그램은 지금 고혈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혈압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가 중요한데 네네. 병원에서 잰 혈압이 안 맞걸려요? 아마 다 아실 텐데 병원 가서 혈압 재면은 무조건 누구나 올라가요. 다 긴장을 해요. 네. 긴장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다음날 또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잠을 못 자서 혈압이 또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혈압이라고 본인이 집에서 잰 혈압을 네네네. 적어가지고 오면 그걸 진료에 쓰고 있는 맞아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가정혈압인데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보기에 그 몽땅 적어갖고 오면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봐야 될지도 그쵸. 사실 하고 그쵸. 그냥 막 너무 좀 또 많이 적어오시면 힘들어 보기가 하셔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건 뭐냐면 네. 본인이 잰 혈압을 스마트폰에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 입력을 입력을 하면요? 하면 그게 안에 이제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고요. 그 저장된 혈압을 네네네. 컴퓨터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 혈압이 어떻게 변동이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을 볼 수 네네네.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AI가 아니죠. 지금까지 나온 이거는 프로그램이고요. 그쵸.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I는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 그 다음이 있어요? 혈압을 예측을 하는 거죠. 보이시나? 두 달간 혈압을 측정을 하면 네. 한 달 후에 혈압을 얘가 측정을 해줘서 예측을 해줘요. 지난 혈압을 재면은
한 달 뒤에 혈압을 예측해 준다는 예측해 거죠? 주는 그러면 의사분들이 이제 진료를 할 때에 네네네. 혈압이 지금 현재 오늘 혈압이 한 140에 90이다? 네. 약을 올려야 될까 말까 좀 고민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160에 100이다 그러면 약 올리죠. 아, 근데, 그쵸. 네. 그거는,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해야죠. 140에 네. 90 하면 좀 애매해서. 네, 그쵸. 근데 이게 고혈압 진단 기준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혈압에서 약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한 달 후 혈압이 이렇게 네. 좋다. 네네. 130에 80이겠거나 뭐 예측이 추이가, 되면. 추이가 이제 네. 예측한 추혈압이 그러면 그러면은. 오늘만 140에 90인 약 안 아. 올리겠죠. 근데 이게 갑자기 160에 100으로 올라가 있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혈압이 올라갈 거고, 그러니 지금부터 약을 올리는 게 좋겠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금 이제 상용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요. 사실 환자분들이 혈압을 잘 안 재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많고, 제가 가지고 왔는데 병원에 오면은 혈압이 올라가 있어요. 병원에 오면은 혈압이 약간 145, 150 이래요. 근데 그러면 지금 잠 못 자서 이러신 건지, 좀 피곤해서 이러신 건지, 긴장해서 이러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작정 혈압약을 올리면은 또 이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약 먹다가 막 쓰러지고 그래요. 너무 혈압약 올리면 이게 기립성 저하 같은 게 생겨가지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잰 거 가지고 한 달 뒤에 혈압의 예측값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이분한테 이 혈압약을 올릴지 말지. 왜냐면 불필요한 약 사용을 사실 우리가 너무 줄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네,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네. 잘 되면 좋겠는데 언제쯤 사용할 수 있어요? 사용 언제쯤 가능해요? 내년부터는 내년?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사용 가능해요? 올해는 지금 이제 임상 시험 중이고요. 내년이면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예측, 미래를 예측하는데 되게 좋네요. 불필요한 약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의료는 네. 미래를 예측하는 의료를.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이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지난 값으로 이제 미래를 좀 예측해 주는 거다라는 게 사실 이 병원에 와가지고 딱 우리가 혈압 재고 피 검사하고 하는 게 굉장히 단면적이거든요. 이게 사실 너무 단면적이어가지고 거기에서 사실 불필요한 약이라든지 좀 이제 약간 불필요한 처방들이 나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왜냐면 근데 병원에 남아있는 데이터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사실 또 안 줄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코스를 가겠다를 예측해가지고 이 약이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하면은 좀 약을 줄여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약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진단해주는 소프트웨어가 있었다고요? 구급차? 구급차 먼저 봐볼까요? 제가 구급차 한번 봐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연세대학교 상학협력단 소속이고요. 저는 네네. 이제 저희가 시스템을 만든 건데 구급대원이랑 병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이제 구급대원들이 사용하는 이제 태블릿에 설치된 앱 어플이고요. 네. 이제 여기는 병원에 설치되어 있는 ER 키오스크라는 모니터입니다. 여기 먼저 보여주시면 여기 네. 골전도 마이크가 있어요. 네. 여기 있는 골전도 마이크를 통해서 구급대원이 말을 하게 되면은 네. 환자 정보가 자동으로 여기에 입력이 되고요. 오. 이 환자 정보를 통해서 질환을 예측합니다. 중증 외상이라고 지금 오. 질환 예측이 떠 있고요. 네. 이 정보들을 통해서 어떤 병원을 가는 게 좋을지 1, 2, 3, 4, 5 이렇게 순위가 떠 있는 걸 확인할 수 1등에 있죠. 서울 아산병원이에요. 이게 연세대에서 만들었는데 1등에 서울 아산병원이 있는 거는 아산병원이 조금 더 가까워서 그렇겠죠? 그런 것도 있고, 보통 이런 환자면 어떤 병원을 갔었다. 약간 이런 아. 것을 토대로 만들어진 아. 알고리즘을 통해 적용된 네네네. 시순이고요. 네네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구급대원이 조금 더 이송병원을 그쵸.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사실 그래서 고민하면은 또 거기서 바로 시간이 소요되고 그쵸. 애우가 안 좋아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구급대원이 병원을 선정을 해서 병원 출발을 누르게 되면요. 네네네. 출발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부산대학교 백병원에 있는데 서울 아산병원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저희 테스트 병원이어가지고 저희 네. 이제 이렇게 하면은 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이게 환자 이송이 시작되었다라는 걸 확인하면서 환자 정보를 볼 수 있고요. 네네네. 환자가 어디 위치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이제 환자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이런 바이탈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럼 해당 병원에도 좀 공유가 되고.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구급대원들이 전화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1차적으로 한 번만 설명을 하게 되니까 맞아요. 그 이후의 상황을 모르거든요. 혈압이 떨어지거나 막 네. 산소 포화도가 변하는 거를 네네네.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게 처음에 전화 들었을 때는 괜찮겠네 이랬는데 막상 들어올 때는 막 심장 마사지 하면서 맞습니다.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어요. 병원을 좀 우리가
좀 더 고민하지 않고 정하고 이 안에서의 상황을 의료진들하고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좀 시스템이다라고 네, 맞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재밌게 구경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게 또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얼굴을 익히 아는 교수님이긴 한데 여기 보니까 유행 예측이라고 적어져 있거든요. 네, 사실 유행 예측이라는 게 저희 지금 사실 코로나 시기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 환자분들이 사실 얼마나 있을지 알아야 이게 저희가 어떤 의료 자원을 이렇게 좀 분배하잖아요. 네. 여기에 어떤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 건지 너무 궁금해서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카트원대 예방학교실의 정재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근데 주로 소개를 드리면 네네. 전염병에 대한 일들을 많이 했었고요. 네. 전염병 유행 예측을 하거나 네네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부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보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네네네. 아마 보시는 분들도 저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뭐 해야죠. 집합 금지 뭐 이런 것들이 해야죠. 네.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네네. 다가오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다, 그렇죠. 네. 데이터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예. 목표하는 바가 또 있으니까 그쵸. 하는 거죠. 예. 가장 중요한 게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들을 안 하려면은 네네. 병상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병상이 모자라기 시작하면 네. 코로나19 같은 것들은 중환자실에 가셔야 되는데 중환자실에 못 들어가시면 거의 100% 사망하시거든요. 맞아요. 이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데, 인공호흡기를 못 달면은 그 시간을 버틸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병상이 안 넘치게 하는 게 중요한데 맞아요. 안 넘치게 하려면 언제 피크가 올라가고 언제 피크가 내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공지능이랑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지금 환자 발생 추이라든지, 검사 건수, 이런 걸 가지고, 이게 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일주일 뒤, 한 달 뒤를 이렇게 예측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 이해도가 뛰어나시네요. 아니에요. 백신 접종이나 네. 아니면 이제 그쵸. 전파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냐, 건이가 무슨 종류가 유행하냐, 네네네.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네. 계속해서 네. 데이터를 넣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는 건데 저희가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네. 훨씬 더 정확하게 맞췄어요. 오. 굉장히 정확하게 맞춰서 네네네. 거기에 맞춰서 병상을 미리 준비를 하고 네네네. 병상을 이제 병원에 부탁드려가지고 이제 뭐 몇 병상 정도 필요합니다. 네네. 이렇게 해서 작년은 거의 넘치는 일이 없었어요. 지금은 더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사실 가서 확진 검사까지 안 하고 그냥 자가 테스트 하고 그냥 이제 지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코로나의 어떤 그런 확진자 예측은 이제 크게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어떻게 필요한 되는 시기는 건가요? 전 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대학병원은 아직도 맞아요.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은 그 병실을 비우고 그분을 따로 격리하는 것들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대학병원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에 하루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인지 다 발표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부터 그 집계를 중단했습니다. 중단했구나. 다른 말로는 네. 이제 이런 식의 예측으로 대응하는 감염병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서 항상 언제나 환자가 어느 정도 생기더라도 대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계속 문제가 되냐면요. 뭐 환자분이 이제 코로나가 딱 나오면 확진되면은 어떤 워크업을 하러 입원을 했다가 저희가 이야기를 해요. 퇴원을 하실래요? 아니면은 일주일 동안 이제 격리되어 있다가 검사를 하실래요?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나 그냥 여기 일주일 더 있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병실 사정이 사실 저희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냥 퇴원했다가 일주일 뒤에 오세요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사실 환자분들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이 병실 날기 위해서 2주간 기다렸어요. 2주간 기다려서 입원을 해가지고 조직검사 하려고 그러는데 좋은데요? 일주일 뒤에 다시 오래요. 네. 그러면 환자가 나 지금 이거 병 키우겠다. 맞아요.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네.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일상에 가까이 가는 건데 네. 그래도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려면은 좀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과학적 준비들, 그러니까요. 데이터 기반의 준비들 그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하는 것들이 네네.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사실 이렇게 데이터로 좀 보여주셔야 네. 이런 폴리시를 유지할지 아니면 그 기간 좀 줄일지 아니면은 완전히 이전으로 좀 돌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저희가. 그래도 어느 네. 정도는 돌아갔는데 이제 네, 저희가 네, 네.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네. 네. 앞으로 계속해서 정말 예측해 주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면 또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면 너무 도움 받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사실 그쵸. 가장 또 중요한 일을 또 이렇게 지난 어려운 시기에 또 금방 또 근데 이런 게 오겠죠? 한 네. 5년 정도 뒤되면 또 다시 5년 한번 뒤. 오지 않을까요? 네. 메르스 오고 그렇죠, 코로나가 그렇죠. 5년 정도 걸렸으니까요. 더 짧아질 수도 있을 텐데. 그동안 얼마나 준비를 잘 할 수 있냐 네, 이게 네, 이제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2028년 이내에 한 번 더 올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이제 감염병 교수님의 이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무서운 이야기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궁금했던 내용인데, 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뷰노 아시나요, 뷰노? 네, 뷰노. 네. 처음에 그 엑스레이 막 이제 이런 것들 이제 AI로 뭔가 판독하는 그걸로 되게 상징적인 회사였었는데 또 와 계시네요. 혹시 인터뷰 좀. 네. 안녕하세요. 네, 뷰노에서 의료영상 연구기획 담당을 맡고 있는 송인각 매니저라고 합니다. 뷰노 어떤 회사인가요? 사실 저는 알고 있지만 굉장한 회사입니다. 네. 2014년 저희 12월에 네. 설립된 기업이고요. 엄청 오래됐다. 같이, 네. 국내 1호 의료기기를 선정받아서 네. 저희 국내 AI 의료기기를 활용해서 저희 많은 부분에 의료 산업에 좀 발전을 이바지하고 발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뭐 말씀하시면 너무 좋은 내용인데 좀 헷갈릴 수 있거든요. 네네. 정확히 AI를 통해서 어떤 것들을 예측해 주시는지 이야기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모든 심정지는 맞아요. 거의 80% 정도가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혹시 심정지로 뭐 약간 안타까운 사고를 맞아요. 발생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네. 그분을 예측해서 의료기관에 바로 이제 송초를 해서 심정지를 예방하는 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흉부, 이제 폐렴이나 기흉, 네네. 흉막삼실 등 많은 병변이 있는데 네. 엑스레이 이미지를 통해서 AI 기반의 전문의에게 그걸 제공하고 있는 걸 많이 전 예전에 그 뷰노가 주로는 엑스레이에서 현장이라든지 혹은 뭐 여러 병변이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리딩해주는, 판독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게 익숙했었는데 이제 그걸 넘어서서 다양한 어떤 바이탈 사인들 가지고 미래 사건을 예측해주는 그런 걸 더 하고 계시나 보네요. 아무래도 4차 산업혁명 중에서 예측에 네네네. 대한 또 학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제품에 많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보들로 심정지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세요? 이제 병변이 이제 뭐 저희가 이상 신호가 있거나 하는 네. 부분이 많이 이제 데이터 중으로 학습이 돼 있어요. 네. 한도가 한 52만 건 정도 이제 학습이 있고 많은 논문도 특집돼 있는데 그 데이터의 기준을 가지고 이상적인 부분에 이제 시그널이 온다면은 바로 이제 의료정보 통합 시스템에 이제 전송해서 이 의사분들이나 같이 현장에 계시는 분들 바로 이제 파악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툴을 가지고 예측하시는지 엑스레이나 뭐 데이터가 있어야 그것들로 네네. 예측을 하실 것 저희 같은데. 임상 현장에서 많은 이제 병원 의료기관들이 이제 같이 연계를 체결해서 사실 병원에 있으면 무조건 측정하는 게 뭐 당연히 호흡수, 세츄레이션이 이제 산소 포화도죠. 산소 포화도, 뭐 이제 혈압, 그리고 이제 의식 수준 이런 거 다 평가가 되니까 심박동이랑 호흡수 이런 것들 그거 가지고 이제 심정지나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시스템이란 거죠. 그런 게 사실 지금 병원에 있긴 하거든요. 네네네. 예측까지는 아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그 점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점수 이하가 되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얼럿하게 보고 이런 것들은 있는데 더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툴이다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병원에서 하는 것들은 아주 좀 러프하긴 해요. 네네. 저희는 뉴스라고 하는데 뉴스 7점이면은 뭐 더 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분명 멀쩡한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바이탈 사인이라는 게 너무 열나면 오한 나고 이게 호흡 빨라지고 하트레이트가 빨라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점수 무조건 올라가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막 얼럿하게 봐야 되는 그런 것들이 다 떠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좀 불필요한 의료 자원이나 검사 없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네, 병원이랑 같이 지금 협업하는 데가 어디가 있나요? 지금 이제 서울 아산병원 저희 병원, 아산병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삼성병원 네. 많이 이제 넓혀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해외 시장도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저희 미국이나던가 지금 뭐 유럽 쪽이라든가 많이 좀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중에. 원래 뷰노가 영상학과랑 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도 영상학과랑. 영상학과 생체 그럼 이제는 근데 영상학과를 넘어서 그냥 뭐 중환자실이라든지 일반 병상도 되게 많이 하겠네요. 응급실이랑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되게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뷰노 사실 되게 유명한 회사거든요. 딥노이드라는 회사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척추질환에 뭔가 특화되어 있는 AI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도 사진이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척추 사진인데요.
이게 원래 이렇게 네모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압박골절이 있는 거거든요. 압박골절이 있는데 표시가 돼 있네요. 누군가 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딥노이드는 어떤 회사예요? 저희는 그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을 이제 네네.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산업 쪽으로도 지금 같이 그 AI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AI 회사가 어떤 교육 사업을 하시는? 이제 병원 같은 데에서도 네네네. 그 이러한 이제 연구를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네네. 많고, 전공의들도 많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컨설팅이라든가 교육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딥노이드의 척추 질환 관련된 제품이고요. 압박골절에 대한 부분을 네네. 자동으로 이제 측정해주는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쪽은 원본 영상이고, 이쪽은 이제 저희가 사각형으로 이제 바운딩 박스가 나온 부분이 네네. 인공지능으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네. 자동으로 표시를 해주는. 그러니까 뚫어져 있는 데를 표시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이시죠? 이거 척추가 이게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원래 이렇게 네모나게 깍두기처럼 생겨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안 돼도 살짝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러면 사실 엑스레이는 잘 모르거든요. MR 찍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주는 거죠, 얘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척추 압박골절을 놓치기 되게 쉽거든요. 이게 조금만 그러면 사실 시간도 많이 지나고 그러면은 이게 뭐 부러진 건지 안 부러진 건지 모르니까 이런 게 또 있으면 언제든지 골다공증 검사해봐야 되고 또 치료 바로 받아야 되거든요.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게 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특히 이제 척추 질환 같은 경우는 군 사업에서는 군인 장병들이 무거운 걸 많이 들고 다니세요. 특히나 뭐 박격포라든가 여러 가지 무기들을 박격포. 네,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무거운 짐 때문에 이제 척추가 휘거나 아니면 이렇게 압박 골절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진짜 안 됐다. 그런 부분을 이동형 엑스레이라고 해서 네네. 그 엑스레이 장비 자체가 이제 들고 다닐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걸로 촬영을 하게 되면 네네. 그 장비 안에서 언제 네. 어디서나 훈련 장소에서도 이렇게 지금 인공지능으로 쉽게 빠르게 좀 보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해 놨습니다. 압박골절도 사실 점점 많아지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뭐 말씀 주신 대로 군대나 이런 데는 아파도 검사 받는 것 자체가 사실 또 쉽지 않고 엑스레이 찍으려면 또 사단부대 가야 되니까. 네네, 맞습니다. 말씀 주신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특히 현장에서는 이제 그 무거운 걸 들고 계시다가 문제가 생기시면 해당 병원까지 나오시기가 상당히 오래 걸리시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우선은 디텍션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우선 솔루션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 코파즈님이 말씀 주셨는데 판독, 특히 엑스레이는 영상학과 선생님이나 이게 혈액과 전문의 선생님의 판독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AI나 이런 거에 도움을 받아서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은 굉장히 좋죠. 사실 굉장히 좋아요. 뼈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좀 더 하시는 건가요? 이 딥노이드는?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뉴로라는 뉴로 제품도 있고요. 그런 신경계통 네, 관련해서도. 체스트라든가 렁 제품도 있습니다. 그거 다 하시는 거네요? 엑스레이로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거는 다 하시는 가능한 한 나가고 거구나. 있습니다. 저는 또 뭐 척추 질환이 아니라 척추 전문적인 줄 알았는데. 군 사업에서는 지금 AIX 군 사업에서는 척추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판독의 어떤 그 리스크를 좀 줄여주고, 사실 그게 의사도 좋고, 네네. 환자도 좋거든요. 이게 놓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현장을 좀 물어본 결과 네. 그 현장에 이제 계신 이제 의료진들이 네. 이제 군의관님들께서 이렇게 경험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어쩔 수 그래서 없습니다. 그 군의관님들을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보조를 하려고 네네네. 좀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외롭고 상당히 고된 일이에요. 네. 그런 거 좀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여기 토크쇼 한다고 이렇게 잠시 후. 부끄럽다. 고혈압이 있고, 여기 가볼까요? 간암이다, 간암. 제가 간암에 대해 관심이 많아요. 가족 중에 간암이었던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혹시 그 B형 간염인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B형 간염 제일 두려운 게 간암이거든요. 이런 거 좀 예측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인터뷰 좀 가능할지 해가지고요. 네, 저희 이제 메디컬 IP에 이제 오늘 이제 전시된 이제 D4 네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말씀드리신 것처럼 이제 비형 간염에 대한 발생자들 분들에서 이제 뭐 간암의 위험률이 높은 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이용하여서 B4 프로그램 나왔습니다. 요 CT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서 리버 쪽을 이제 자동 AI 세그멘테이션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수치를 입력할 때 이제 B형 간염의 여부라든지 나이, 성별, 어느 약을 드시고 있는지, 뭐 알부민 수치, 이런 혈액 검사에 대한 수치들을 정보를 입력해서 간암 발생에 대한 이제 확률을 계산해 주게 됩니다. 이제 AI를 통해서 그 확률을 계산해 주게 된 다음 통에 레포트를 통해서 이런 결과값 이제 보시면은 이제 리스크 이제 확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연차별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치죠. 이게 왜냐면 사실 이게 제 주변에도 비형 간염인 분들이 있고 사실 약 다 드시고 있어도 언제든지 간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포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실제로 이거 지금 임상에서 쓰이고 있나요? 임상 현장에서요? 이거는 전시가 얼마 안 됐다. 아직 허가도 안 받은 제품. 저희가 이제 개발을 다 끝내고 오늘 이제 발표를 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이제 요 목적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신 것처럼 이제 간암이 이제 비형 간염에 걸리신 분들을 위함도 있지만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상급 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가게 되면은 검사를 되게 세밀하게 하고 세분하게 오래 걸리고 검진자도 많잖아요. 보통 이제 이 과정 전까지 가기 위해서 이제 뭐 종합병원이라든지 뭐 이제 집 주변에 있는 그런 병원에서도 이제 이런 검사를 통해서 이제 좀 이제 수검자들에 대해 이분은 가셔도 되겠다, 안 가셔도 되겠다, 이 정도의 이제 구별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수검자들을 확보하는 거죠. 이제 뭐 굳이 위로 안 가셔도 옛날 어르신들 그 위로 안 가셔도 이제 여기서 이제 확률을 좀 판단하고 이제 좀 위험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이제 좀 진료가 되게 지금은 일괄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초음파 피검사 뭐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리스크가 좀 높다면은 MRI 검사 같은 걸 좀 추천해 볼 수 있다거나 왜냐면 초음파나 피검사를 놓치는 간암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좀 응용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이제 초음파는 안 되고요. 근데 지금은 CT 검사로 이제 지금 가능한데 아마 이제 추후에는 이제 MRI도 이제 가능하게끔 업데이트 예정입니다. 비형 간염 있으신 분들은 항상 그 약간의 그 공포에 쌓여 있어요. 이게 내가 뭐 지금은 괜찮지만 언제 혹시 이게 간암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공포감 때문에 누군가는 검사를 너무 많이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막 너무 열심히 하다가 몇 년 또 안 하거든요. 괜찮았으니까. 또 그때 생겨가지고 또 이게 너무 안 좋은 결과를 맞으시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실용화되면 좀 좋겠네요. 어떤 심리적인 저희 거나 제품 어떤 같은 거나. 경우는 조기 진단과 암에 걸렸었던 분들에 대한 재발에 대한 검사의 의의도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제 목적으로 이제 활용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꼭 좋은 프로그램 만드셔가지고 좀 많은 사람들의 좀 공포감을 좀 이렇게 해소시켜주고 완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져갈 수 있게 하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간암은 제가 좀 궁금해해요, 많이. 주변에 이렇게 좀 친구들도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한 대로 가족 친척 중에 좀 간암이 있었는데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때 항상.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간암에 안 걸릴 수 있을까, 그리고 걸리더라도 좀 빨리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관심이 있어서 좀 실용화되면 좋긴 하겠네요. 뭔가 재밌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시는데 갑자기? 뭐예요? 개인 전파? 저를 어디로 데려오신 거죠? 이것도 뷰노구나. 이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고 아까 왔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뭐예요? 네, 저는 일단 그 레벨업이라는 회사에서 개발자 이상훈이고요. 네, 저희는 사실 원래 AI 개발 및 배포 플랫폼을 개발하는 회사인데 저희가 이제 AI 모델을 이용해서 고려대학교 병원이랑 키스티랑 같이 협업해서 과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 써 있는 대로 AI 기술 기반 감염병 전파 관련 매개 분석 분소라고 해서 이제 비말 전파 같은 것들이 이제 이슈가 많았어가지고 그쵸.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 과제는 비말의 전도라던가 아니면 그 비말 전파하는 사람의 체형, 키 아니면 장소에 따라서 얼마나 비말 전파가 될 수 있는가를 연구를 했고 그거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의 침이 얼마나 끈적거리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늘려보는 거죠. 막 비말을 많이 끈적하게 해보기도 하고 뭐 묽게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실험을 해봤고 그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비말 전파 예측 모델을 저희 플랫폼에서 이제 모델 훈련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은 주요 기능으로 3차원 공간 내 비말 농도 예측, 제어 요소에 따른 호흡기 감염병 전파 위험도. 진짜 실제로 그러면은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은 감염될 확률이 얼마나 있을지 약간 처음에는 이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필요하냐라는 생각이 나올 정도로 사실 우리가 그 거리두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 이 공간 내에서 이 감염병에서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네, 그래서 뭐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그 거리두기 할 때 저희가 막 식당 안에서 뭐 몇 명 이하 제한, 한 번에 몇 명 이하 제한 이런 것들을 줬었잖아요. 그것도 사실 이런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렇게 몇 명까지 제한을 둬야 된다는 것도 정했던 거예요. 실측적으로 이 정도 공간 내에 이 정도 거리가 있어야 우리가 좀 그 감염이 확 올라가는 거를 좀 억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도 공간을 이 정도까지 풀어주는 거는 괜찮다. 약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예측해 줄 수 있겠네요. 네네. 여기 화면 보시면 추가적으로 엄청 어려운 말들이 있어가지고 이거 뭐 네, 이 왼쪽에는 또 저 GPT인 줄 알았어요, 순간. 네, 실제로 언어 모델을 같이 띄워가지고 그래서 좀 알아보기 쉽게 또 말로 풀어서 설명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붙여서 보여드렸습니다. 화면이 되게 멋있죠, 여러분. airsite.ar COVID-19 그래가지고 이 3D 화면으로 이거는 뭘 보여주는 건가요? 좀 그럴싸하게 보이기 위한 장치인가요? 네, 아마 비말 전파가 뭐 이런 공간에서 뭐 어느 정도 확률 뭐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렇게 뭐 그런 걸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다. 그런 것 같네요. 팔테크 카운트니까 이 카운트가 뭐 특정 포인트가 있겠죠. 거기에서 팔테크 카운트가 여기서 높은데 점차 어느 정도 농도로 감소하는지를 좀 이게 3D 3차원에서 좀 보여주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 뭐 그쵸, 이제 평균 키라든지 그 어떤 지역의 평균 키라든지 이런 것도 해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인터뷰 감사합니다. 되게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좀 이렇게 정밀하게 예측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네요.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뭐 다른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네. 아무래도 좀 우리가 너무 공포스러웠으니까 잘 모르고 다음에 또 이런 게 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면은 실측 가능한 데이터들이 많으면 좋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보통신산업진흥회에서 하는 2023 디지털 헬스케어 이제 박람회 이렇게 와봤고요.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라든지 뭔가 AI 이런 것들이 챗GPT 사례를 봐도 그렇게 멀리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좀 우리 곁으로 이렇게 올 수 있는 서비스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또 도움 받을 수 있는 길들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좀 컨텐츠 준비해 봤고요. 저 다음에도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라이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이 다 좀 바쁘고 한 명은 아프고 해가지고 혼자 했는데 다음번에 좀 같이 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브는 지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